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 사람들이 터 사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우연찮게 좋은 곳에서 살게 돼서 네.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네. 뭐 새로운 자리를 이렇게 자리를 가야 되는데 네.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안목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참 경기도 안 좋고 경제가 흉흉하잖아요. 네. 근데 게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서민들이. 네. 그래서 정말 자영업자들은 자기 월급이 안 나올 정도로 네. 너무 힘들고, 그나마 또 월급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가게를 또 닫아야 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모두가 터가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거용으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터가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상가나 이제 일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터를 고르실 때 네. 이제 잘 고르셔야 되는데, 네. 좋은 터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터를 비껴 나가는 게 결국은 좋은 터를 고르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안 좋은 터를 잘 비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먼저 떼볼 수가 있죠. 등기부 등본이요? 네. 네. 어느 이제 터를 봤어요. 근데 네. 이 터가 마음에 들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데, 그 등기부 등본을 뗐을 때 집주인이 아주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바뀐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5년, 10년 뭐 이렇게 주거를 하든지 이런 건물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데는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3년 안쪽으로 막 수도 없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터는 좋지 않아요. 등기부 등본 떼봤을 때 여러 번 단기간 내에 여러 번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터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집이 경매로 나온 집들 있죠. 네. 근데 다들 경매로 나온 집들을 보고 땡 잡았다, 나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시고요. 경매로 나온 집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매로 나온 집들은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망해서 나간 집이거든요. 망해서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매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집은 그 터의 기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망해서 나가는 집이기 때문에 안 좋고, 또 하나는 그 망해서 나가는 사람의 그 기운이 슬픈 기운이 거기 서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은 되도록이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자기가 거주를 안 하고 거주를 안 하고 그냥 사서 팔고 사서 파는 목적으로, 부동산처럼. 네. 그런 부동산 업체처럼 사고 파는 것만 하는 분들인 경우에는 경매 상품도 괜찮아요. 잘만 고르면. 그것도 왜 잘만 골라야 되냐면 네. 그런 안 좋은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또 잘 팔리지가 않아요. 네, 그런 딜레마에 또 빠지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경매에 나온 집은 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어떤 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네. 그 집 안에서 봤을 때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창문에서 밖을 봤는데 정면에 전봇대가 보여요. 그러면 그 집은 안 좋아요. 전봇대가 보이면요? 네. 창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창문에서 봤을 때 전봇대가 보이면
그 집은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운이 계속 그 집을 침범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집들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창문에서 봤을 때 다른 건물에 모서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모서리가. 네, 네, 모서리가. 모서리가. 그러면 이 모서리가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풍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는 네. 격각살이라고 하거든요. 격각살이요. 격각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격각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집에서 봤을 때, 창문에서 봤을 때 그 앞에 건물이든 옆에 건물이든 그 건물에 모서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서리가 우리 집을 계속 치는 거예요. 네. 그 모서리, 뾰족한 모서리로 계속 송곳으로, 예전에 왜 그런 비방술 할 때 네. 어떤 지푸라기로 사람 모양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침을 꽂는다든지 네. 아니면 바늘을 꽂는다든지, 이게 다 살을 날리는 비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365일 계속 우리 집에 살을 날리고 있는 거나 같아요. 그런 같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각살이 있는 모서리가 다른 건물에, 우리 집에서 봤을 때 다른 건물에 모서리가 보이는 집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또 만에 하나 정말 다 좋은데, 다 마음에 드는데 가격도 마음에 들고 환경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다 마음에 드는데 그 격각살만 있어요. 네. 그럴 때는 100%는 아니지만 좀 심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창문에 그 격각살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네. 창문 바깥쪽에 네. 만약에 고층이어서 바깥쪽에 붙이는 게 위험하다 싶으면 안쪽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격각살이 있는 건물을 향해서 네. 세로로 우리 창에 거울을 3개를 붙이는 거예요. 오목 거울을 이렇게 3개를 네.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반사 효과가 있어서 네. 우리 집에 저 앞집에 나쁜 기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다시 반사시켜서 네. 그 집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은 있어요. 그 창가 쪽에 화분을 좀 많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거북이 형상을 우리 집안 쪽으로 보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오목 거울을 3개를,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면 뭐 몇백원, 몇천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그냥 싼 거, 조그만 거 3개 구입하셔서 세로로 이렇게 다시면 돼요. 네. 그게 오목 거울인가요? 볼록 네. 거울이 아니고 오목 거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세로로 달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건물이 이렇게 세로로 길기 때문에 가로로 달지 않고 세로로 3개를 이렇게 달아주는 게 좋아요. 모서리가 이렇게 세로로 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원래는 우리 창문의 바깥쪽에 다는 게 좋은데 너무 위험하니까 네. 고층인 경우에는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쪽에 붙이셔도 되는데 그 반사되는 거울 면이 반대쪽을 향하도록, 앞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집이 어떤 집이냐면 골목의 맨 끝집이요. 네. 골목이 우리가 제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아파트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택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주택인 경우에는 더 이제 알기가 쉬운데 골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바깥쪽에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네. 골목의 끝에 있는 집이 꼭 싸고 좋은 집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넓고. 네. 근데 사실은 그 집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집에 살면 뭐 암에 걸린다든지 제명에 못 산다든지 단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가 갈라져서 이혼을 한다든지 애들이 시름시름 맨날 아프다든지 사고가 빈번하게 난다든지 여러 가지 흉흉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골목에 맨 끝집
끝집이어서 골목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맨 정면에 있는 집, 맨 안쪽에 그런 집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또 하나는 터 자체를 봤을 때 터가 뭐 네모도 있고 뭐 약간 이렇게 뭐 길다란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뭐 세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삐뚤빼뚤한 것도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정말 이렇게 고르게 네모가 돼 있는 터가 제일 좋은데 그것도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이 더 좋아요. 근데 네. 예를 들면 그런 직사각형이 아닌 집들이 더 많잖아요. 네. 땅이 뭐 잘려지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뭐 조금 더 이렇게 찾다 보면은 싼 집들이 나오는데 그런 싼 집들은 반드시 그런 집 터 자체가 땅의 모양 자체가 이런 삼각형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삼각형인 경우에는 절대 구입을 안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의 터는요, 만약에 뭐 대지가 50평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평수는 뭐 반도 안 되거든요. 네. 그 삼각형에서 삼각 모서리를 다 제하고 가운데 부분만 네모나게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싼 게 비지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싸도 실질적으로는 싼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삼각형의 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삼각형 건물도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막 건물을 지을 때 정바르게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삐뚤빼뚤 막 너무 멋을 부려서 짓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네. 막 여기가 좀 뿔룩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뭐 나오기도 하고 쑥 들어가기도 하고 막 뭐 곡선도 그리고 그런 거는요 제일 흉한 건물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들어가지도 말고 그런 주위에는 살지도 말아야 돼요. 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네에 가보면 나무들이 있는데 네. 은행나무가 유독 많은 지역이 있어요. 은행나무가 많아서 사실은 막 그 은행이 떨어질 때는 냄새도 고약하지만 네. 그 기운도 사실은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네. 동네에 멀리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집 좀 가까운 곳에 은행나무가 많은 경우에는 그 집은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또 있는데 그 벽지나 네. 그 집에 갔는데 벽지나 천정이나 뭐 욕실 문틈이라든지 이런 데 틈틈이 보면은 곰팡이가 이렇게 끼어 있는 집이 있어요. 네. 물론 냄새도 나지만 냄새는 잘 안 났는데 곰팡이가 이렇게 선으로 보이네. 조금씩 이렇게 드문드문 나와 있네. 그거는요 그렇게 곰팡이가 드문드문 나와 있으면 전체가 다 곰팡이인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건 요만큼인데 사실은 그 밑에 안 보이는 곳은 다 곰팡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문틈이 됐든 천정이 됐든 이런데 곰팡이가 보이는 집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데에는 재물이 다 나가게끔 돼 있어요. 절대로 재물이 모이지 않아요. 곰팡이 있는 집은. 그리고 여러분들 나무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집에서 뭐 그쵸. 여러 가지 나무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잎이 뾰족뾰족 나 있는 나무들 많아요. 네. 근데 막 요즘에 막 인테리어 하시려고 근사한 나무들이 있어요. 삐쩍삐쩍한 거. 막 큰 나무 이파리가 삐쩍삐쩍한 거. 그거는 너무 안 좋아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집안의 대주라는 거는 가장이라는 거는 아빠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 아버지 아니면 엄마가 가장일 때, 아버지가 없을 때,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가장일 때는 엄마가 대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어른이죠. 제일 어른의 키를 넘어서는 안 돼요. 키를 넘어서면 그 집안의 대주는 나무가 차지를 하기 때문에 나무가 그 기운을 다 누르기 때문에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키는 대주의 그 집안의 가장의 키를 넘어서면 절대 안 되고요. 잎이 뾰족뾰족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장사하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개업식을 한다든지 이런 회사에 이런 선물로 보낼 때 보통 행운목을 보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네. 행운목 있죠. 그것도 네.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막 커서 막 너무 멋진 행운목들이 있어요. 근데 행운목은 절대 선물도 하지 마시고 집안에 들이시도 마셔야 돼요. 아, 왜 그런 거죠, 선생님? 행운목에서는요 10년에 한 번씩 꽃을 피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10년에 한 번 꽃이 피면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신기해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있으려나 보다, 10년 만에 꽃이 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반대예요. 행운목에서 10년 만에 꽃이 피면요 불행이 시작돼요. 아,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만에 꽃이 피는 거를 좋아하시지 마시고 네. 행운목 자체를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집을 가보면 자꾸 페인트 칠이 벗겨지는 집이 있어요. 아, 있죠. 네, 똑같이 페인트를 칠해도 같은 집인데도 이 부분이 자꾸 벗겨져. 한 부분만 아니면 여기만 자꾸 벗겨져. 네. 옆집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집만 자꾸 벗겨져. 그거는요 그 집 터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거고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로로 금이 가 있는 경우도 그 금이 자꾸 난다는 거는 터에서 기운이 뭐가 부딪히니까 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이 나는 곳은 또 그런 건물은 삼가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안 치마가 생겨서 건물 한쪽이 이렇게 좀 삐따닥하게 내려앉은 곳이 있어요. 네. 그런 곳도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독 벌레가 많이 꼬이는 집이 있어요. 네. 보면 벌레가 계속 그 집 주위에서 이상해 저 집 앞에는 벌레가 많아. 이런 집들은 또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양이가 꼭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집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고양이가 꼭 이렇게 누워있는 자리를 잡고 누워있는 자리는 수맥이 흐르는 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 수맥이 흐른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고양이가 잘 이렇게 자리 잡는 터는 구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화단을 했는데도 땅에 그 집안에 뭐 마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이 있거나. 근데 꼭 화단에 뭘 심었는데 꽃이 꼭 죽고 나무가 죽고 벌레가 꼬이고 잘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네. 집들도 터의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기계 고장이 잘 나는 집이 있어요. 괜히 부식이 된다든지 우리 집안에 어떤 기계가 있는데 자꾸 집안에 고장이 나. 기계가 아니면 그 뭐 면도기가 됐든 어떤 기계, 금속으로 된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계들이 자꾸 부식이 일어나. 그런 것도 다 왜 습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수맥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집터들은 다 안 좋은 집터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 좋은 집터에서 사람이 하루에 자는 시간이 3분의 1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인생에서 3분의 1을 잠으로 잔다고 하는데 보통 8시간 자는데 그 3분의 1 동안에 시간 동안에 자는 그 집터에서 기운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운을 오롯이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기운을 그 집에서 자면서 받으면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또 자고 나서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러 나가서도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끓고, 그리고 또 자꾸 잔병치레들을 하고, 애나 어른이나, 그리고 또 어른들은 또 단명을 하고 또 사고가 자꾸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눈에 안 보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들이 다 허튼 말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되도록이면 잘 살면 좋으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다 공부도 하고 좋은 집도 구하고 집터도 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런 안 좋은 곳만 피해도 좋은 집터로 가는 방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집터를 잘 구하셔서 행복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부자 선생님. 되세요. 아, 오늘 말씀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알려주신 걸 토대로 네. 안목을 키워서 네. 네, 좋은 터에서 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터고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터고사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영업 장소나 아니면 뭐 개업식을 할 때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니면 어떤 장사를 할 때 영업 장소에서 오픈식을 할 때 우리가 터고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터고사는 뭐냐면요, 이 터에 터줏대감이 계시는데요. 이 터의 터줏대감에게 우리 터의 지신, 이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잘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터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터는 양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사는 터는, 집은 음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살아있는 양의 기운으로 이런 터에서 살고 저런 터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집도 옮겨 다니지만 또 영업 장소도 이렇게 어느 한 장소를 얻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죠. 또 이전도 하고 이동도 하게 되죠. 근데 이 터를 잘 골라야지만이 우리가 부자도 되고 또 건강도 하고 또 거기에서 돈도 벌고 문제가 없이 또 장사도 잘하게 되는 게 이 터의 기운인데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집을 이사를 하잖아요. 집을 터를 잡잖아요. 그러면 집이 만약에 터가 안 좋으면은 가족이 누군가 아프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든지 아니면 뭐 부부 사이가 이렇게 자꾸 싸워, 그 집만 들어가 이상하게 이 집에 들어와서 자꾸 싸우게 돼요. 그래서 자꾸 부부싸움을 해서 부부가 이별을 하게 돼. 멀어져, 부부 사이가. 또 불화가 이렇게 생겨. 자식이 자꾸 아파. 아니면 다치든지 이렇게 또 사고가 자꾸 생기든지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자꾸 꿈자리가 사납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영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이렇게 뚝 끊겨. 그리고 자꾸 거기서 구설수, 시비수가 생겨요. 만약에 뭐 음식이 잘못 나와서 막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영업하시는 곳에서 직원들끼리 자꾸 싸움이 난다든지 이렇게 트러블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손님이 끊긴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영업장, 우리가 사는 집터도 중요하고 또 영업장도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터고사를 함으로써 그 터신에게, 우리 터줏대감, 지신에게 여기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인사를 구하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제가 이런 유튜브가 요즘에는 많은 정보를 주는데요. 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오늘은 이 터고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정보화 시대고요. 뭐 간편하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정보를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또 해도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요, 다른 거, 예를 들면 조금 비방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작은 어떤 소소한 거에서는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저런 방법도 해보세요 라고 많이들 일러드립니다. 그런 거는 해서 무탈한 게 있어요. 해가 없는 게.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이런 방법도 써보고 또 이게 안 되면 저런 방법도 써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터고사라는 거는요, 반드시 이 무당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간혹 보면은 아무나 본인의 영업장소 아니면 뭐 사무실 이런 장소에 막 돼지머리 올리고요, 그리고 막 시루떡 갖다 놓고요, 또 막 술도 갖다 놓고요, 과일도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해서 터고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고 정성을 들이는 건 좋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요, 이 터고사라는 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냥 내가 허공에다 대고 아무한테나 대고 하는 이런 정성이 아니라 터신, 이 터줏대감, 터의 신, 이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고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 인사를 드릴 때에 인사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고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이 터에서 영업이 잘 되고 손님이 잘 들어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돈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터고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런 터고사를 지낼 때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의 기운을 다 열어주는 그런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냥 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터의 기운도 다스리면서, 이 터줏대감에게 터의 기운도 다스려 줍십사 인사도 드리면서, 또 이 기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장소가 있잖아요. 터에는 다 터신이 있어요. 여기 칸, 저쪽 칸 이렇게 번지수가 있죠, 여러분. 알기 쉽게 번지수가 있는데 그 번지수마다 이 터신, 터줏대감이 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터신에게 인사를 고함에 있어서 다스려주는 인사도 드리지만, 또 하나 이 터에서 발생하는 기운이 사방팔방 모두 퍼질 수 있도록, 내가 사방팔방의 문이 다 열려서 이 기운이 전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게 터고사예요, 여러분. 그냥 돼지머리 놓고 떡 놓고 술 놓고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걸로는 터고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정성으로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것에서 중요한 게 이 사방팔방 기운을 다 열어주는 것과 터신에게, 정확한 그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고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부정을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차려놓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나는 터신에게,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반인이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했던 건데 음식을 차려놓으면 잡기가 따라 붙게 되죠. 이 잡기 저 잡기, 내가 몰라요. 일반인들은 어떤 잡기가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비방을 못 쳐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픈 날부터 잘해달라고 빌었던 게 잡기들이 끓게 되면서 요동을 치게 됩니다. 판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에 한 2, 3개월 반짝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픈해서. 그게 잡기들의 장난이거든요. 잠깐 반짝, 오픈빨이라고 하죠. 잠깐 반짝했다가 잡기들의 요동으로 인해서 잠깐 반짝했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잡기들을 다
다스리지 못하면 그 기운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고사는요, 일반인들이 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이렇게 전문가에게 반드시 맡겨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라고 뭐 터고사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법이 있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시라고. 잘못되면은요, 잘하려고 돈 많이 들이잖아요. 우리가 가게 얻으려면 돈 들이고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여서 정말 꿈을 안고 오픈을 딱 했는데 그 터고사 하나 때문에 잘못 일이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터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터를 고를 때에 물론 이 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터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터의 기운, 그 터와 맞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를 들면 음식을 해야 되는지, 냄새가 나는 음식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자리에서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한식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된장찌개집을 해야 되는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에서는 음식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는 마른 장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는 터가 있습니다. 또 음식 냄새 풍기는 걸 싫어하는 터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거, 예를 들면 뭐 액세서리 집을 한다든지 뭐 옷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깨끗하게 그런 업종이 맞는지, 어떤 업종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언제?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터에서 흥행을 하시려면요, 터의 기운과 또 이 들어간 영업주 사장님의 기운과 그리고 또 터에 맞는 이 장사, 어떤 업종이 맞는지,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맞아야 성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터라는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잠을 자는 이 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돈을 버는 영업장의 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터를 잘 잡으셔서 반드시 부자 되는 터만 잘 고르셔서 영업에 흥행하시고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영상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